한마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프리장에서 파월의 소송 이슈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이어가다가 장이 개장하자마자 약간의 상승, 그리고 장 막판 반납. 아직은 월가의 세력이 나스닥을 바로 나락으로 보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 도래하였죠. 실적 시즌까지는 확인하고 가자, 그런 기조가 시장에 형성돼 있지 않겠느냐. 공포지수는 다시 56. 공포지수라는 것은 나스닥이 아니라 S&P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S&P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기 때문에 공포지수도 올라갔다. 풋앤콜 옵션은 약간 올라간 0.71.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현재는 빨리 내려가야 된다.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때였죠. 연기금을 쏟아 부어서 정부가 환율을 방어했던 순간, 그리고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자. 아직 환율의 최대 마지노선인 1429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돼야 환율의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는 상황이었는데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자 라고 생각했고, 환율이 내리는 게 미국 달러의 쓰레기화가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기금을 투하해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확실하게 하방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환율이 오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 상승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이때 투하한 연기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완전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 말씀드렸죠.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행동이었다고. 문제가 있는 환율 방어였다. 방어를 하려면 확실히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금 추세대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밤 환율이 방어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상방 추세 지지선까지 추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오르면은 여기는 약간의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어쨌든 환율이 오르는 것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괜찮은 상황. 이란의 자국 화폐가 빵원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원화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US100, 나스닥 지수,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했는데 말씀드렸죠. 그 위에 이제 겹겹이 저항이 있다. 그리고 이 저항을 뚫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뭔가 실적이 받쳐주는 빅테크의 다시 한 번의 상승이 나와야 가능할 텐데 아직은 실적 시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CPI를 지켜봐야 된다. CPI 같은 경우는, 노무라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 약간 올라간 수치를 예상하고 있네요. 요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증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물가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CPI가 노무라의 예상치대로 좀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시적인 조정, 다시금 삼각수렴 하단, 그리고 21선까지 붙이는 이런 조정이 나오지만 실적 시즌의 또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향은 빅테크의 실적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US100의 4시간 봉을 봤을 시 방향 없이 계속 횡보하는 이 박스권의 장세,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의 장세에서는 일단 하단 부분에 좀 오면은 일단 매수를 하여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단기 매매밖에는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야죠. 현재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엔비디아는 정말 매가리가 없어요. 현재 4시간 봉에 반격의 채널을 이탈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흐름. 일봉으로 봤을 시에는 횡보의 추세가 약간 하방으로 꺾이고 있다. 21선 걸쳐 있고요. 121선 182달러 부근 상당히 중요한 지지라인. 엔비디아가 121선을 이탈하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은 또 강한 매수의 타이밍이 되겠고요. 엔비디아의 좀 좋지 않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지켜보다가 스토캐스틱이 좀 과매도의 구간, 만약에 내려서 과매도의 구간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엔비디아를 한번 주워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로 MVDS는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상승폭을 중앙 21선 터치하는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한 3, 4% 정도 뛰기, 그런 거를 예상하고 트레이딩용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좋지 않은데 반도체는 장 초반에 하락을 뒤로 한 채 괜찮은 상승의 채널을 그어봤는데 현재는 상승의 채널 상단이다. 단기 매매 위주이신 분들은 반도체 셉에 속스를 부분 매도할 타이밍이 됐다. 저 같은 경우는 400% 정도의 수익률인데 제가 이 400% 수익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속스를 사야 된다, 지금 풀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저와 같이 이때 사가지고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참은 멤버십 여러분들께도 저는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셉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하루 10% 정도는 그냥 와리가리 하니까. 현재 속슬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유자의 영역이며 검정색 추세선 위에 있을 때는 언제나 부분 매도는 유효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말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한번 매도를 했었고 이제 또 한번 매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TQ 같은 경우는 제 포트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나스닥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설명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Q의 차트를 보지 않는 이유는 봐도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나스닥 지수를 보고 TQ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은 지지를 해줬어요. 여기는 유의미한 채널 하단, 계속 지지가 나왔던 하단. 그런데 21선이 약간 꺾이려고 해요. 요거 좀 좋지 않은데. 단기적인 최대 상승폭은 내려오고 있는 21선 터치. 요 정도까지. 테슬라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강하게 테슬라에 목매일 상황은 아닙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없는 종목이죠. 메타를 포트에서 빼버리고 종목 교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21선을 이탈하고 21선 터치 후에 다시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 실적 발표 전까지는 유의미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 넷플릭스는 사요나라. 빨랑튀어가 그나마 조금 단기 매매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 메인 상승 채널에서 이 채널을 내렸기 때문에 이 채널로 이제 들어온 거죠. 이 채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진 않으나 일단 121선, 유의미한 121선이고 두 번째 채널의 하단선인 본주 기준 한 172달러 정도까지 눌러주면은 여기서는 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내려오고 있는 21선까지.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172달러 부근이 온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또 한 4, 5%의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구간이다. 단기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라 엣지. 장대 양봉. 축하드리고요. 상당히 좋은 추세. 여전히 매수는 좀 눌러줬을 때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니까 좀 눌러줬을 때 매수를 하면 좋겠죠. 중앙 21선을 미세하게 돌리고 있는 추세. 요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 요런 흐름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UNH 어제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뜸에 따라서 장 초반에 상당한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 21선을 좀 지켜내었다는 것은 아직 UNH가 이 201선을 돌리려는 흐름을 유지 중이다. 다시 한번 내려줘서 이 추세 하단 332달러 정도를 보여주면은 약간의 또 분할 매수, 길게 보고 매수를 해야 돼요. 오늘 사서 내일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UNH를 사서는 안 된다. 길게 보고 201선을 돌리려는 흐름을 기대하고 좀 길게 투자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현재 양자 관련주가 좀 약간 꿈틀꿈틀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아이온Q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반격의 채널로 올라오면은 약간의 단기 추세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아이온Q 그리고 리게티 그리고 QBTS,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현재 반격의 채널 안에 있죠. 단순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온Q보다 리게티보다 아주 미세하게 좋다. 적정 매수가는 반격의 채널 하단인 한 27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탈하면은 반격을 실패했다는 거니까 대응을 하셔야죠. 이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빗각의 추세 채널을 긋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긋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긋는 것이다. 틸레이 뭔가 이거 좀 이상해. 냄새가 난다. 201선을 지키고 있다. CGC 같은 경우는 좀 매가리가 없는 흐름으로 다시 펼쳐지고 있는 모습. 이 두 종목은 무빙이 똑같아요. 현재 중소형주의 주도주들은 우주 관련주죠. 플래닛 랩스나 로켓랩 그리고 ASTS 이런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지금 따라붙기는 약간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랜도 중앙 21선을 미세하게 돌리고 있다. 하방의 채널을 갭으로 돌파한 후에 약간의 상승의 기류가 있다. 아이랜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MP 머티리얼즈 21선을 미세하게 돌리고 있다. 히토류 관련주로서 어지러운 국제 정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는 종목입니다. 트레이딩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21선을 약간 미세하게 하방으로 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리젝이 되고 좀 내려주고 요 검정색 선을 만약에 이탈하면은 요 정도 부근에 위치할 때가 비트코인과 게더리움의 헤드앤숄더 마지막 어깨가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아직 모든 희망이 끝난 건 아닙니다. 무슨 희망이냐면은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가 나올 거라는 희망. 왜냐? 21선을 미세하게 돌렸고 저점을 높이고는 있다. 이 저점 지지선과 이전 지지선 만나는 지점이 3월달인데 지금 1월달인데 3월달까지 이렇게 갈라나? 좀 긴장해야 되는 순간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서 바로 오를 것 같진 않은데 일목균형표를 돌파해주는 예를 들어서 94K 라인 요 정도 일목균형 돌파해주면 단기적인 시세가 올 수가 있다. 내려오고 있는 121선 뚫어낸다고 하면 또 내려오고 있는 201선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100K다. 여기 내려오고 있는 주봉 2평의 터치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초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대응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게더리움은 여전히 좀 매가리가 없는 상황.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21선을 좀 평평하게 다지는 박스권의 흐름. 게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목균형표, 이 일목균형표를 좀 이탈하면은 뭔가 자유로워진다.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좀 이탈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려오고 있는 121선 뚫어낸다고 하면은 201선 3,500달러, 여기가 내려오고 있는 주봉 2평선 맞으러 가는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 거기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상황이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죠. 오늘의 일정은 22시 30분에 CPI 발표가 있고요. CPI는 당연히 낮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높게 나와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증시의 조정은 있겠지만 아직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남았기 때문에 높게 나와도 큰 조정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인베스팅 프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대 70%의 할인 1월 25일까지.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investing.co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investing.com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investing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의 탭으로 들어가면은 관심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investing.com이 분석한 객관적인 공정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목표 레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investing.com은 기관의 뷰가 담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프로 리서치입니다. 클릭해 보면은 PDF 파일로 엔비디아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주가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영어기 때문에 문서를 저장하신 후에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은 테슬라인데 한글로 테슬라의 레포트를 읽어볼 수가 있다. 요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투자 전에 알고 싶은데 리서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투자 리포트를 읽어봄으로써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서비스의 다른 기능을 보면은 프로픽 AI가 분석해주는 종목 분석이죠.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 보기를 들어가면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데이터 검색기, 차트 분석, 스크리너 모두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워렌 AI라는 항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네요. 현재 인베스팅에서는 55%의 할인된 가격으로 인베스팅 프로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00원대의 가격으로 할인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월 8,000원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프로 리서치, PDF 보고서와 워렌 AI, 그리고 광고가 없고 적정 가치와 미국 시장에 대한 프로픽 AI 전략 6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값어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하여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해진 해결법 같은 것은 없다. 인생에 있는 것은 진행 중에 힘뿐이다. 그 힘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해결법 따위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S&P 홀더들만 좀 좋은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주를 사팔사팔 잘하는 분들만. 빅테크의 추세가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의 매매 방법을 바꾸고 작은 수익에도 좀 만족하고 수익 실현을 좀 하는 매매를 해보세요. 우리의 긴 투자 여정에서 가끔은 이런 구간도 겪어야 롱런하고 계속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